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원칙남. 아내 가해자와 중3인 딸아이 수야를 책임지고 있는 직업회사원. 해외 도처와 거래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나는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6년 전 출세가도를 탄 후 수입도 늘고 꿈꾸던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다. 우리 세 식구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사하자마자 아내와 딸이 달라졌다. 아내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지만 집안일이나 요리에 서툰 편이어서 쉬는 날이면 내가 아내를 도와줬었다. 그런데 이사한 후로 아내는 나는 쏙 빼고 자기하고 딸만 챙겼다. 집이 넓어서 혼자 집안일을 다 하는 게 힘들다는 이유였는데 아내한테 맞추기 위해 최대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기로. 하지만 그런데도 아내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날이 갈수록 나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갔다. 아내는 더러우니까 빨래 같이 섞지 말고 당신 건 당신 알아서 따로 빨아 라는 발언을 했고, 아내를 따라서 딸아이도 나를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다. 내 거랑 같이 빨지 마, 더러워 라고 지 엄마랑 똑같이 말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그 귀엽고 사랑스럽던 아이는 이제 없다는 비애를 느꼈다. 학교 행사에도 창피하니까 오지 마 라고 했고, 그때마다 아내는 딸아이 편을 들었다. 내가 좋은 말로 아빠한테 그런 말이 어디 있니? 라고 해도 딸아이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았고, 냄새나니까 저리 가라고 라며 더 심한 말을 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아내는 사인까지 다 해놓은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이혼하면 수야 얼굴은 못 본다는 것만 명심해 라고 협박했다.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사는 게 나의 꿈이었다. 이혼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의 행동은 나에 대한 집단 괴롭힘에 가까웠고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딸아이가 중3이 되고 사춘기에 정점을 찍는 시기가 되자 식탁 위에는 내 몫의 밥마저 사라졌고 마치 나를 공기 취급하는 지경까지 와버렸다.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장모님이 오셨는지 거실에서 새 모녀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가 장모님 앞에서 큰 소리로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하고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고문이야. 그나마 월급이라도 많아서 내가 참고 사는 거야. 어디 다른 데로 발려 안 나나? 라고 하자 딸아이도 장단을 맞춰서 진짜 개 싫어. 딴 데로 갔으면 좋겠어 라면서 웃었다. 장모님이 너희 둘 이 집안 가장을 뭘로 보는 거니? 내가 전부터 누누이 말했지만 원서방한테 함부로 하면 나중에 너 벌 받아 라고 충고. 하지만 아내와 딸은 장모님 말에 콧방귀를 끼면서 그럴만 하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할 뿐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그러자 장모님이 너희 둘을 보고 있으면 원서방이 안쓰러워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난 앞으로 다신 이 집에 안 온다 라고 호통치신 후 거실에서 나오셨다. 현관 앞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나를 보시더니 장모님이 머리를 숙이시면서 내 딸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아주 고약해졌어. 어쩌다 저 모양이 됐는지 자네한테 내가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어 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저 두 사람하고 절연하기로 결심했네. 자네도 무조건 참지만 말고 이혼을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라고 하시더니 현관을 빠져나가셨다. 이혼이란 말을 듣는 순간 어쩐지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만 곧장 이혼 수속을 밟지는 않았고 현상 유지를 하며 살고 있었는데 딸아이의 중학교 졸업식이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갑자기 지금 당장 300만 원만 줘 라며 돈을 요구했다. 300만 원? 그 돈이 왜 필요한데? 라고 묻자 됐으니까 돈이나 줘 라고 했다. 무슨 이유인지도 말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거액을 너한테 줄 수 있겠냐고 하자 나 졸업 기념으로 엄마랑 해외여행 갈 거란 말이야 라면서 잔뜩 볼멘 소리로 말했다. 둘이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라고 묻자 딸아이가 그럴 거야. 아빠는 혼자서 집 잘 보고 있어? 졸업식에도 절대 오지 말고 창피하니까 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나더러 졸업식도 여행도 오지 말라고 하는 평상시 한자리에서 밥도 같이 안 먹는 모녀를 위해 거액의 여행비를 내놓으라는 저 발상, 당연히 불쾌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졸업식에도 오지 말라는 딸 자식한테 그래 축하한다 라면서 거액의 선물을 할 사람이 있을까? 깊게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거절했다. 딸아이는
내가 여행 가겠다는데 돈을 안 주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발광하면서 난리를 쳤지만 철저하게 외면했다. 딸아이와 서로 완전 무시하고 지낸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월급날이 돼서 내가 따로 저축하는 통장에 입금하면서 통장 정리를 했는데 잔액이 전보다 줄어든 것 같았다. 자세히 보니 3일 전에 누가 300만 원을 인출한 걸 발견했다. 깜짝 놀란 나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 문제에 대해 따졌다. 그러자 아내는 그 돈 비행기표 사는 데 썼어 라고 태연하게 말했다. 이건 내가 내 용돈 저축하는 통장이야. 왜 함부로 남의 통장에 손을 대? 300만 원씩이나 말도 없이. 내가 날선 목소리로 화를 내자 아내도 발끈하더니 딸이 졸업하는데 그 정도 돈도 아깝다는 거야? 당신한테는 여행 선물이고 뭐고 국물도 없어. 당신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으로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해 라고 아내가 폭언을 하자 그걸 듣고 있던 딸아이가 웃으면서 여행 가면 용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100만 원 내놔 라고 했다. 그 순간 긴 세월 참아왔던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는 걸 느꼈다. 나는 말없이 자리를 피한 후 회사에 연락했다. 그리고 예전에 거절했던 해외 근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전화를 끊었다. 그 다음은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아내도 딸아이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딸아이의 졸업식 날이 됐다. 아내와 딸아이는 아침부터 들뜬 기분으로 준비에 한창이었다. 아빠는 절대 학교에 오지 마. 쪽팔리니까 라고 모진 말을 하더니 졸업식에 갔다. 나는 미리 준비해뒀던 짐을 서둘러 차에 싣고 집에서 나와 호텔로 향했다. 오후가 되자 집에 도착한 아내한테서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이미 전화를 받지 않기로 결심한 후였고 사전에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아내와의 문제는 변호사에게 일임했다. 그러자 아내가 꼭 만나서 직접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전갈이 왔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잡았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자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아내가 들어왔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벌써 이혼이 성립됐다는 게 말이 돼? 아니지? 난 절대 이혼 못해! 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된 후였기 때문에 버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다. 현타가 왔는지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라고 하길래 하고 싶댔잖아. 수원대로 됐는데 뭘. 라고 일축. 그러자 당신 말도 없이 집은 왜 팔았어? 부동산에서 오더니 갑자기 나가래. 당신 때문에 우리 지금 갈 곳도 없는 거 알아? 친척이라도 갈까 했더니 이혼했다는데도 엄마가 나랑은 손절이래. 라고 절망적인 얼굴로 말했다. 나 해외 근무 발령받아서 곧 있으면 출국할 거야. 그래서 집도 판 거고 내 돈 내산 내 명의의 집 내가 판 건데 문제 있어? 라고 하자 아내는 뭐? 해외 발령? 그거 실화니? 그럼 당신 없으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 라고 하길래 이제 남남이니 내 알 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내는 양육비라도 내놓으라고 난리쳤지만 이혼을 들먹였던 건 애초에 너였고 양육비를 요구한다면 지금까지 당했던 언어폭력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하자 그만하자 인간 쓰레기 라고 하더니 그냥 나가버렸다. 그 후 아내와 딸아이는 둘이서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딸아이는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돈을 벌기로 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생활 형편이 전락하다 보니 스트레스 때문에 아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고 딸아이는 고등학교에도 못 들어간 걸로 지 엄마를 원망하면서 나한테 전화해서는 생각해봤는데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라고 들이대길래 나는 더럽고 냄새난다며 그런 말로 상처 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건 불가능해 라고 하자 그제야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생활비는 송금하지 않겠다고 하자 버럭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다. 나는 해외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새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해외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현지 적응도 마쳤다. 지금은 예전에 안 좋았던 일도 잘 떠오르질 않는다. 지난 힘들었던 기억은 다 잊고 앞으로는 자유롭게 새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